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활을 깊이 알고 싶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재미도 있고 이찬원도 보고 그래서 이 예능을 꼭 챙겨보게 됩니다. 톡파원 25시를 보는 재미는 이찬원 씨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또 생활적 지혜를 또 보여주나 들려주나 하는 재미가 있고, 이 톡파원 25시를 통해서 파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찬원 씨는 그 인간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경, 체코의 야경 문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북악 스카이에 올라서 야경을 본 게 전부다. 최고의 야경이었다. 얼마나 정말 정가는 얘기입니까? 사실 난 여기 가서 외국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랑질하기에 바쁜데 나는 북한산, 북악 스카이웨이 본 게 다다. 지금 이찬원 씨는 맘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지금 이찬원 씨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다 세계에 가서 여행하면서 볼 거 다 보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왔어요. 못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에서 그런 여행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 나는 북악 스카이웨이가 웨이에서 본 야경이 최고의 야경이다. 얼마나 확 정이 가는 얘기죠. 그리고 우표 벼룩시장을 보면서 우표를 굉장히 많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찬원 씨는 본인이 딱 꽂히면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 같아요. 목표를 세우면 집념을 가지고 그 구멍을 뚫는 사람 같아요. 성공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가형. 이번 주에도 이찬원 씨를 보면서 찬원 씨의 그 따뜻한 품성을 또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체코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 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보여졌습니다. 역시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유럽 문화는 캐톨릭 문화다. 특히 성당 문화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양식도 하느님에게 보다 가깝게 가기 위해서 높게 뾰족하게 지붕을 세웠고, 보다 하느님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짓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건축을 하고, 그때 무슨 장비가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지 불가사의예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서 지금 아직도 가우디 성당 같은 것은 아직도 건축이 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놀랍죠. 그렇게 신심, 절대자를 모시는 힘은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코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체코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군중 봉기 혁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마침 그때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으로 등장하면서 공산주의 포기를 하면서, 이미 이거는 낡은 이념이라고 포기를 하면서 피 흘리지 않는 그런 독립을 할 수 있어서 그 체코의 혁명은 벨벳 혁명이라고 불려진답니다. 비단혁명, 매끄럽게 순리대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프라하의 봄, 프라하의 야경,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가 귀동량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바출라트라는 분은 동상이 그 프라하 광장에 있는데 이순신과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카렐 교례는 그 다리가 있는데 1402년도에 만들어진 다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신부님, 성직자의 양심이 상징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말 성인의 다리로 불리우는 거죠. 왕의 부인이 간통을 했다는 것을 고해성사를 받았는데, 왕이 그 왕비를 죄를 주기 위해서 아무리 물어도 그 대답을 안 하니까 성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본분에 성실하면서 안 하니까 혀를 자르면서 그 강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장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떠올랐다는 뭐 그런 전설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성직자의 양심을 상징하는 그런 또 다리도 있고요. 뭐 프라하의 야경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성당도 또 유명하고, 뭐 하여튼 유럽 문화는 성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미술 화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다루어져 있는데, 저는 미술에는 제로 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루하고 알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LA 톡파운이 그 셀러브리티들, 말하자면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의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의 비버리 힐스를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비버리 힐스를 투어하는 버스가 집 별도로 있군요. 별도로 있는데, 이제 그 1964년도에 비틀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활동하면서 그 살았던 집, 아직도 그들이 사용하던 캠핑카가 정원에 놓여져 있었고요. 또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까지 거주했던 그 집, 또 비욘세라는 유명한 그 가수가 살던 집, 수영장이 3개나 되고 집이 2450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집 구경하는 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패널들이 미국에서 그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인이라도 저렇게 큰 집에서 살면 대중들의 지탄을 받지 않냐, 비난을 받지 않냐, 한마디로 돈지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타일러가, 미국에서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당신이 그렇게 사냐 난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도 누가 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그냥 나는 나 편한 옷, 그런 게 미국에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이 편해서 미국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국민들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큰 집에서 하는 거죠. 돈 많으면서도 구두쇠 노릇하면 그게 뭐 자본주의가 돌아가겠습니까?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자본주의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잘 살고 큰 집에서 살면 그걸 배화파하는, 그거는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죠. 미국 같은 사고방식이. 그리고 뭐 여기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팝아트, 리히텐슈타인, 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저도 팝아트의 시조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앤디 워홀, 뭐 이 사람은 하도 그 마릴린 몰로 사진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 팝아트는 어떤 예술품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대중들이 예술작품은 향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미술, 팝송, 선진문화, 외국 문화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런 역사성이 있구나, 저런 맥락이 있구나 정도만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